취득시효를 너무너무 어렵게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딱 네 군데만 볼 줄 알았는데요. 부동산 취득시효 245조의 부동산 취득시효 245조 1항에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나와 있고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인데 선등기, 후등기 20년 점유한 다음에 단 등기하라. 20년 점유한 다음에 등기를 내야 되는 거죠. 후등기. 자, 2항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몇 년이죠? 10년. 선등기, 후등기. 선등기. 먼저 내 앞으로 등기 난 다음에 10년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시험 문제는 이 두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 어쩌다가 거의 뭐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물을 틈이 별로 없는데 점유 취득시효 얘기해 볼게요. 일단 취득시효의 대상,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대상이 되는 거. 어떤 부동산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대상. 첫 번째. 그 얘기가 어디냐면 215쪽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시효의 대상은 자, 첫째. 꼭 타인의 것이 아닌 자기가 자기 부동산, 내가 내 거. 자기가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있다. 말을 표현할 때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내가 내 부동산도 2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내 부동산을 왜 취득시효 주장하고 난리는 내가 내 부동산이지만 소유권 입증이 곤란한 거야. 내가 20몇 년 전에 매수해서 대금 치렀는데 그때 썼던 계약서도 없고 그때 받았던 등기 필증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기 명의를 안 옮겨왔거든. 그러면 그 매도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 돌아가신 선친명이 되는 땅 아니냐. 달라는 거야. 20몇 년 전에 니네 아버지가 팔고 간 거야. 입증이 안 돼. 계약서도 없지. 등기도 안 내놨지. 서류도 없지. 그럼 뭐 주장하면 돼요? 취득시효. 소유자가 소유가 입증이 곤란할 때는 취득시효 요청해도 좋다. 두 번째, 공유 지분이요. 뭐 공유 지분, 뭐 3분의 1 이런 거. 공유 지분 만도, 이거 만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공유 지분 3분의 1도 취득 주장할 수 있어. 다만 공유 지분을 취득 주장하려면 어떤 데 되는 거냐? 공유물 전부를 점유했을 때 그나마 공유 지분도 취득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공유 지분 3분의 1을 취득 주장한다고 해서 3분의 1쪽만 점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유 지분 3분의 1이라는 건 전체에 관해서 3분의 1에 걸려 있다가 3분의 1쪽이 아니잖아요. 공유물 전부를 내가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 공유 지분만도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만도 취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여기가 나왔고 작년에는 등기청구권이 나왔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파트가 쉽게 나올 확률 절반, 어렵게 나올 확률 절반. 반반이야. 단다시면 잘 나와요. 어렵게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일부만도 취득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일부를 취득시효 주장하려면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 어느 토지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한 필지 일부를 주장하려면 일부가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가 있어요. 징표. 누가 봐도 한 필지가 2,000평짜리 임야인데 그 2,000평짜리에서 300평까지는 개간이 돼 있어. 개간이 밭이 만들어져 있어. 남의 땅이죠. 그 300평까지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 뚜렷한 징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부를 취득하려면 먼저 일부를 뭐 해야 돼요? 먼저 분할을 해내야 돼. 분할해서 새로운 지분을 붙여야 돼. 필지별로 소유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1필지 1별 소유권 가질 수 없잖아요. 먼저 분할을 해서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취득 요청할 수 있는데 일부에 가능한 것은 뭐가 일부에 가능한 거예요?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는 한 필 전부가 아니라 1필지 일부만도 이게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언제나 표제부에 등기된 전부를 주장해야지. 등기부 취득시효가
표제 등기된 부동산 일필제 일부를 주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 일부에 가능한 몇 년짜리만 20년짜리면 일부가 되는 거지. 등기부 취득세는 언제나 한 필 전부여야지. 등기부 취득세를 일부에 주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간단하게. 네 번째 국공유지요. 국공유지. 자, 국공유지는 원칙은 우리 국민들이 국공유지를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표현해야 돼. 원칙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하면 원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행정재산 내지는 이 보존재산을 일반적으로 원칙 이걸 얘기해요. 아무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지, 공공용지, 도로부지, 항만부지, 박물관부지, 지리산 국립공원부지, 서울대학교부지, 관공서부지 이런 걸 국민 20년 전에도 취소 안 되겠지. 하지만 국공유 중에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 되지 못하는 무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 재산을 얘기해. 예전에 일반 재산을 뭐라 불렀어요? 옛날에 잡종재산이라 불러요. 잡종재산. 이게 되지 못하면 잡종재산이라 불러요. 근데 잡종이 뭐니? 잡종이 이름 고치자야. 그래서 일반으로 고친 거야. 그래서 공용지, 공공용지 아닌 땅들은 국민들 20년 전에하면 국가 상대로, 지자 상대로 취득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지 얘기는 뒤집어가면요. 국가가, 지자체가 일반 시민의 토지를, 국민의 토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취득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서로 주고받아야지. 국민이 국가 상대로 취득 조정할 수 있다는 건 국가도 국민 상대로 취득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더 이익을 봤을까? 판례를 바꿔주면서. 국가가 훨씬 이익을 봤지. 국가가.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하천 넓힌다, 길 넓힌다 막 할 때 보상해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넓혀서 그냥. 아니면 남 개인 땅을 넓히면 좋은데 보상당 넓히면 되겠냐? 얘 새마을 운동 한다는데 얘 협조를 안 하네 이거. 다 뭐야? 빨갱이. 큰일 나네. 얘는 문화혁명이야. 이거 홍위병. 얘 새마을 운동 할 때는 파란 모자 쓰고 다녀야 돼. 이거 초록색 모자. 어디 외출할 때 안 쓰고 다니면 제 사상이 좀 이상한데. 초등학생들 어떻게 가야 돼? 길을 가도. 같이 몰려가서 와야 돼. 깃발 하나 들고. 동네도 같이 다녔어요. 같이. 그냥 혼자 막 걸어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갔어야 돼. 같이. 그렇죠? 그걸 때 보상 안 해주고 그냥 하천 넓혀 다 집어넣었어.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그때는.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뭐 김대중 정권 좀 오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아니 저 하천부지 들어간 거 200평 우리 땅인데 하천부지는 다 국유로 해야 되거든. 도로부지는 사유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개인 땅이 있을 때는 하천부지는 다 국유로 해야 되는 거잖아. 보상도 안 해주고 하천부지를 지정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라도 보상해달라. 국가가 뭐 주장했어요? 취득시효. 지금 이 70년대 들어온 거 지금 40년 지났는데 무슨 이제 와서 소유권 주장합니까? 취득시효. 이해되십니까? 보상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국가가 특례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 중에서 보상해주지 않은 것이지라도 신고해달라. 그러면 주겠다. 딱 1년. 그래서 그때 예산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을 그때 한 2,300억인가 이렇게 그때 돈으로 책정해서 보상해줘요. 이제 앞으로는 없어. 앞으로는 다 취득시효야. 그걸 끝나버려서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국민이 국가 상대로 소송 낼 일이 뭐가 있겠어. 응? 이건 거의 없지. 근데 국가는 국민 상대로 취득시효 할 일이 많다고 이게. 요거는 취득 대상이 된다. 되지만 20년이 완성됐을 때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단 등기해야 되는 거야. 국가 등기 내줄 리가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소송해야 돼. 국가 상대로. 나 20년 취득시효다. 응? 등기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국가 상대로 소송 내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내면 누가 나옵니까? 국가 측에서는. 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소송 제기하면 상대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응? 국가를 상대로 소송 내면 검찰청 송무부라는 데가 있어. 송무부는 국가 상대로 들어온 소송만 전담해서 나오는 변호사들이야. 그들이 국가를 변호해요. 검사들이 나와. 그래서 판결 받아 등기 내야 되는데 특히 못 냈어. 못 낸 상태에서 이것이 공용에 제공돼 버리면 국민권 부지 편입이 돼 버렸어. 그래 버리면 이제는 취득 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공용이 폐지돼 버리면 공공이 폐지돼 버리면 이제는 취득 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 틀리면 억울해.
이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 좀 더 정확히. 좀 더 정확히. 첫째, 이게 하는 논점이고. 두 번째는 취득시에서 시효 기산점. 그럼 언제 점을 시작했느냐? 점유를 시작한 점이 있어야지 20년 완성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을 1995년부터 점유하여, 그럼 거기가 이제 기산점이 되는 거야. 95 점유했다는 언제 완성되는 거야? 95년이면 2015년 완성되는 건. 내 땅 아니지만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2000년부터 점을 시작했다. 그럼 언제 완성돼? 2020년. 시효 기산점이라 부르는 거죠. 시효 기산점은 점유자가 남의 땅 점유자가 대원칙은 시효 기산점은 원칙은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선택이 안 돼.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판사님, 저는 이 땅을요 내 땅인 줄 알고 제가 1998년부터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판사 대뜸 뭐래요 그러면요? 점유자 입증하세요. 98년부터 점유했다는 사실 입증하세요. 라고 점유자가 이걸 택하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해내면 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항공사진 보세요. 98년도에 찍은 항공사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밭이 읽어줘서 인삼 심어도 이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여기 봐라. 98년. 근데 사용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해내면 지는 거야.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런데 원칙은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는 시효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죠? 그렇죠. 이 등기부상을 얘기하는 거지.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 소유자죠. 등기 명의자 변경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 땅이 내가 점유한 땅인데 1980년이건 90년이건 2000년, 2010년, 2020년이건 한 번도 등기부상 소유자 바뀐 적이 없어. 그냥 40째, 50년째 한 사람이야. 상속은 바뀐 게 아니에요. 걔네 아버지 명의에 대해서 아버지 돌아가셨대. 상속인은 같은 사람이지. 명의 변경 한 번도 없다면 이때는 점유자가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현 시점에서 점유자가 현 시점에 역산하여 20년 전에 점유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상속이 나타난 거야. 이거 측량했더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명에 있는 땅 아니냐? 이거 이 300평이 당시 농사지은 땅 중에 300평 우리 땅이다. 땅 돌아달라는 거야. 응? 근데 사실은 내가 우리 땅인 줄 알고 개간해서 이렇게 우리 반 옆에 있는 걸 좀 개간해서 이렇게 과수나무 심고 그런 것은 사실은 이건 이제 소송 언제 제기한 거냐? 문제 삼은 걸 2020년에 제기했어. 2년 전에. 근데 내가 이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이렇게 개간해서 과수나무 심은 것은 정확히 2002년에 심었어. 야, 나 2002년부터 내 땅인 줄 알고. 내 땅인 줄 알고 왜 강조해? 소유사로. 과수나무 심은 18년 됐어. 그러면 그 주장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20년 안 됐잖아. 그래요? 2002년이면 20년 안 됐네? 막 자폭하고 있어? 그럴 수가 없잖아. 등기를 떼어봤더니 명의 변경 한 번도 안 됐어. 그냥 돌아가신 얘 아버지 명의 돼 있고 그냥 상속 임명으로 상속 등기만 돼 있어. 그러면 돼 그러는 거야. 나는 이 땅을 이제 2020년 나타나서 1999년부터 점유했다. 거짓말 시킨 거죠. 지금도 역산해서 역으로 돌아가서 3년을 더 땡겨버렸어. 점유했다. 주장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소유자가 입증해야 돼. 판사님, 이 사람이 우리 땅을 98년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98년도 항공사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임야 아니었습니까? 나무가 무성한 임야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개간한 것은 보세요. 2001년. 2000년도까지는 멀쩡한 2001년에 이 땅이 밀려져 있지 않느냐. 이 땅 점유한 98년이 아니라 2001년입니다. 이를 누가 입증하라? 원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시죠? 네.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거야. 얘기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지문이 이렇게 나올까 봐. 이것만 단순히 오지 말고. 응? 의미를. 두 번째 이 얘기고. 세 번째는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당이 떨어져 가는군. 응? 눈동자가 안 쫓아와. 내가 이렇게 칠판에 가면 눈동자가 싹 쫓아와야 되는데 앞만 주시하고 있어. 지금 앞만. 세 번째는
등기 청권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단 등기하라. 그러면 20년이 완성됐을 때 점유자가 얻는 것은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이상 점유했어. 20년이 완성됐다는 걸 시효 완성이라 불러. 시효가 완성됐을 때 점유자가 얻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권을 얻는 거죠. 이걸 얻는 거야. 소유권 얻는 게 아니야. 단 등기하라. 그런데 20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 청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등기청권은 권리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물권 청권이라면요. 이 세상 누구한테는 다 등기청구할 수 있는 거야. 채권적이라는 건 특정인에게만 딱 한 사람한테는 등기청구해야 돼. 이 채권 청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얘기가 20년 시효 어떤 땅. 이 땅 소유자는 등기 소유자는 갑인데 이 땅 L이라는 사람이 점유한 사람은 언제 점유했냐? 얘가 예를 들면 2000년부터 이 땅을 자기 땅을 점유해서 지금 2020년이 돼야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완성 전이라는 건 날짜로 따지면 몇 년도 전에 2020년 전에 시효 완성 전에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 되었다면 그럼 이 사람이 2000년에 A라는 사람이 이 땅 전부가 아니야. 이 땅 중에 이만큼은 얘 땅이고 이만큼이 남의 땅인 거야. 결과론적으로 측량했더니 얘 땅이 밝혀진 거야. 이 지번은 250이고 얘 지번은 251지번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까지가 250번지인 줄 알고 다 점유한 거지. 결과론적으로 농사진 땅에. 근데 그냥 측량했더니 경계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이렇게 나온 거죠. 시골에 있는 농사진 땅들 막상 측량하면 경계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야. 물론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이런 데는 딱딱딱 됐지만 옛날 뭐 논뚝도 있고 밭뚝도 있고 이런 거 재보면 논뚝대로 밭뚝대로 안 나와. 경계 절대 안 나와요. 남의 땅도 우리가 농사 짓고 있고 우리 땅도 저쪽에 들어가 있고 난리가 아니야. 그거 진짜예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 골치 아파. 물론 다 정리하려고 측량하고. 자, 플론도 이거야. 그런데 얘가 2000년 처음에 점유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2000년에는 갑이었어. 그런데 2005년에 을로 다시 2015년에 병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남의 내 땅인 줄 A가 점유할 때는 소유자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그 지금까지 얘가 이제 명의자 지금까지는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야. 소유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고 있어. 시효 완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뀌고 있다면 최종 여기서 말하는 최종 등기부 소유자에게 최종 소유자 누구예요? 병에게 2020년 완성된 다음에 A가 쫓아가서 병에게 등기해달라. 취소 주장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얘기하는 게 20년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의 병화 쫓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여기 누구 땅인 줄 알고 있어, 여기를. 지 땅인 줄 알고 내가 왜 남의 등기를 왜 떼어봐. 바뀌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여기 250번지로 알고 250번지를 남의 땅인지 모르잖아요. 남의 등기를 떼볼 일이 없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내 등기는 관리하는데 남의 등기를 왜 떼봐 내 땅인 줄 아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바뀌었다면 을이건 병이건 나타나서 땅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측량 결과 이 땅 250번지로 밝혀졌다. 토지를 반해달라.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20년간. 그건 난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얘가 얘기했어. 2015년 땅 사서 측량하더니 이만큼이 250번지로 나와버린 거야. 달라 그랬어. 내용정에 보냈어. 애가 줬어 안 줬어요? 너 같으면 주겠니? 내 과수나무 거기 30kg 심어놨는데 안 줬어. 20년 완성되기 전에 바뀌서 나타나 땅 달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안 돌려주고 있었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강폭한 점이거든. 강폭한 점이요. 토지소유자 반환을 청구했는데 반환치 않고 20년 완성 시는 강폭한 점이야. 강폭한 점이면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아무 나한테 내용 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 땅 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럼 완성되는 거야.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말을 편할 줄 알아야 돼.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유자 명에 바뀌었다지만 갖고는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병합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시효 완성 당시. 자, 완성 당시라 그러면 지금 20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소유자지 뭐 명의자가 쫓아가서 20년 취득시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지 당연히 이거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완성 당시 이 등기부상 명의자가 이 사람이 무효인 등기라면 유효한 등기가 아니야. 등기가 사실 이게 났는데 지금 15년부터 난 거야. 근데 얘가 브로커야. 응? 우주문 통해서 낸 등기야.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무효인 등기라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 청구에 등기 판결을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를 찾아내는 거야. 현 명의자가 무효인 등기라면 걔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 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시완성 점유자. 아, 점유자가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 무효인 등기, 제가 브로커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억울할 거 없어. 야, 너뿐인 줄 아니? 대한민국 등기 공신력이 없어서 무효인 등기 믿고 매매대금 치르고 잔금처 등기 낸 사람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취득시가 대단하다고 앞에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데 걔한테 등기 청구해 등기 내봤자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매매를 한 사람도 소유권 취득이 안 돼. 공신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 대금 치는 사람도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내 앞 사람이 매도인 등기가 무효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취득시가 대단하다 소유권 취득하니. 유효한 사람 찾아내. 얘 찾아. 진정한 소유자 찾아내. 이럴 상대 등기 청구해야 돼. 넌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무효인 등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또 이게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부가 없어요. 이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 등기는 직권주의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건을 다 직권으로 등기되는 거 아니야. 신청주의야. 신청 안 하면 미등기 부동산이야. 등기가 있어야 등기를 청구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 같은 거 찾아서 소유자 찾아내서 걔를 대신해서 보존 등기부를 개설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청구해야지.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맨날 나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었죠? 이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러면 시효 완성된 후라는 것은 날짜 따지면 몇 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현재는 2022년이야. 이제 완성된 후에 2020년 후에 완성은 됐지만 아직 등기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야. 완성시켰지만 근데 갑자기 이게 2021년에 완성된 지 1년 지났는데 등기가 넘어갔는데 정한테. 그러니까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제3자한테 이전 등기됐다면 2021년 이전 등기됐어. 지금 여기서만 정의야. 그렇다면 얘한테 쫓아가서는 20년 취득 정하면서 A가 얘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채권 청구의 한계점이죠. 완성된 후에 바뀐 3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3자가 어떤 3자냐? 몰랐다 나는 선의뿐 아니야. 악이 3자, 악이. 얘는 동네 사람이라 얘가 여기가 땅을 쓰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등기를 내버린 거야. 악의의 3자였다면 얘한테 쫓아가서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다 알아. 응? 이 땅은 251번지지만 A라는 사람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시효 완성도 알아. 알면서 매수해서 등기 내버린 거야. 악의의 3자였다면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3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악의의 3자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제 취득시효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2차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소재 바뀐 날이 언제야? 2021년에 넘어간 거야. 완성 2020년 시켰는데. 그럼 2021년을 다시 1년 삼아서 2041년이 되면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완성시킨 거 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2041년까지 기다렸다는 가능하다. 늘 나오는 얘기가 또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완성 소유자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죠? 자,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대답 안 하면 집에 못 가요 오늘. 이 진도 끝나지가 않은 거야. 응? 누구에게? 병에게.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다시 복귀되면 소유권이 복귀됐다. 또는 환원이라고 그러죠. 환원되면. 어떤 일을 막론하고 다시 이게 넘어갔다가 2022년에 다시 병한테 돌아왔어. 돌아왔다면 이제는 이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구한테는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늘 있는 거야? 완성 소유자 병한테는 늘 있는 거야. 몇 년간 있는 거야?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부분의 점유를 상실하면 완성된 다음에 상실했어. 2031년에 이제 30년 점유하다 안 써 지금은. 상실하면 상실한 날부터 몇 년까지는 10년까지는 병한테는 살아있는 거야. 항상 병한테는.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30년, 40년, 50년 점유할 때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리 언젠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상실한 날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상실했다 즉시 등기 청구 소멸하는 거 아니다. 몇 년까지? 10년까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하튼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완성 당시 소유자 여기서만 병이에요. 병과 제3자가 가장 매매하여 2020년에 진짜 매매가 아니래. 완성 소유자가 그래요. 야 측량했더니 저기가 우리 땅인 거 밝혀졌는데 저 전 사람이 20년 이상 점유했어. 얘가 번호가 취득시효 할 것 같아. 너한테 매매한 거 좀 꾸며서 네 명의로 돌려놔야겠다. 그럼 완성기호 넘어 3자 등청 못하잖아. 이게 진짜 가장 매매라면 이 3자 명의 등기는 유예 무효예요.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통절 표시는 뭐다? 무효. 따라서 정한테 넘어와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인 등기지. 그때는 그 무효인 등기를 병을 대의해서 말소시켜버리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완성 소유자 병과 정이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103조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자 정명이 등기 뭐가 되는 거야? 이때도 무효가 되는 거지. 무효했을 때는요. 대의해서 다 말소시켜버리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 얘기 볼게요. 근데 과거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 도대체가 지문 읽어보면 선생님 내가 봐도 긴가민가 싶은 지문 추상력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20년 취득시효가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필기 안 해도 돼. 들었는데 그 지문 난 모르겠어. 본인을 믿으셔. 쓰라면 못 쓰지. 근데 들으면 알지. 다시 나오면 20년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했어.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완성된 토지야. 20년 점유했어. 자, 요게 이제 평택 근교에 있는 반듯한 전이에요. 밭인데 평수는 1,500평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십 년간 이분이 비닐하우스 이렇게 짓고 시설하우스, 뭐 야채도 기르고 뭐도 기르고 늘 농사져 와서 판매하고 이렇게 생활했어. 자, 이게 자기 땅인데 물론 집원은 250번지였죠. 그러나 20년이 뭡니까? 많이 오랫동안 점유했어. 그런데 어느 날 측량했더니 이 땅 전부가 다 250번지가 아니네. 굳이 말하자면 세 동 중에서 한 동이 이만큼이 남의 땅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 땅이 대장산 1,500평, 평이란 말 안 쓰지만 1,500평이나 돼 있는데 1,600평을 쓰고 있었던 거지 내가. 결론적으로 난 100평을 쓰고 있었던 거야. 20년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땅 주인 옆에 있는 250번지 땅 주인 찾아내서 일상대 등기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효 완성된 토지가 이게 이행 불능인 토지가 돼버렸어. 이행 불능이 됐더라. 등기를 청구할래야 청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여기 이 부분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우리가 배운 지에 따면요. 251번지 땅 주인 찾아내서 그 일부를 분할해서 100평 분할해서 내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행 불능이 됐더라.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 이유가 뭐죠? 이 토지가 뭐 됐다? 수용돼서 수용은 원시취득이야. 수용관공서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 요건으로 수용 일자에 원시 취득한다. 있는 거다 말소시키는 판에 등기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이때 이 점유자 누구 A야. 땅주 이쪽 땅주는 갑이야 갑. A라는 사람이 이때 수용이 당했다면 이 대상 청권을 주장할 수 있게 돼야 돼. 대상 청권이 뭐예요? 수용 보상금. 저기요, 그 수용 보상금 중에서 요 100평에 해당되는 것은 등기 소유자 갑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20년 점유한 사람입니다. 점유자 나에게 줘야 됩니다. 를 주장해서 이 수용 보상금 100평에 해당하는 수용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점유자 A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이행 불능 전에 이행 불능이라는 게 정확한 말해서 수용 일자가 이행 불능이야. 수용한다는 그 수용 일자 언제 떨어져? 수용 일자는 예를 들면 2022년 3월 25일 날 수용이 떨어졌어. 그러면 언제 전에? 3월 25일 전에. 수용 일자 전에 수용이 떨어진 날짜가 이행 불능이 되는 날짜야. 수용 일자 3월 25일 이전에 이 땅 주인 이 갑을 찾아서 얘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했다면 이 소송이 어디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지방법원, 항소하면 고등법원, 항고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이 소송이 2024년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수용 일자 전에 등기를 청구했어. 그럼 청구했다면 이 다음에 드디어 2년 만에 2024년에 대법원이 취득시효 인정한다. 판을 났어. 그러면 이 수용보상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용보상은 그 전에 지급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한 기업자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 잡아놔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여해당되는 수용보상금은 법원에 공탁 맡겨놔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 그 압류를 딱 잡아놓고 소송 진행해서 이겼어. 드디어 2024년에. 이기면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행불능된 후에 저기 날짜를 보면 언제예요? 3월 20일 이후에 등기를 청구했다면 취득시효 20년 인정받더라도 대상청구가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무조건 수용일자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등기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취득시효지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판례야. 일부러 땅 측량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원턴치 않든 토지가 뭐 당하면 수용당하면 왜 측량하냐? 내가 측량하는 게 아니지. 수용한 기업자 관공서가 필지피지별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필지피지별로 측량이 들어간다고. 측량 들어가면요 농사 짓던 상태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막. 그런데 이미 수용 일자가 떨어진 다음에 측량 들어가요. 측량하고 나서 수용 일자를 떨입해요. 수용 일자가 떨어진 다음에 측량 들어가는 거야. 근데 수용 일자 떨어진 다음에 점유한 상태 땅이 안 나와. 내가 남의 땅 막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어. 이제 와서 취득 요청해봤자 소용있어 소용없어요. 소용없잖아. 못 받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뭐 오래전 농사 짓던 조상님 때부터 있었던 땅이야. 응? 몇백 평이 두세 군데 있어. 근데 여기 수용당한다고 소문이 파다해.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뭐로 지정돼서.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수용일자 떨어지기 전에 자비 들여서 경기 측량 한번 해봐야지 내가. 측량했는데 남의 땅을 우리한테 좀 들어와 있더라. 우리 옛날 시골집이 땅이 한 50평이 남의 땅을 우리 땅을 쓰고 있었던 거야. 우리 마당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청구부터 하고 봐야지. 20년 치도 완성됐다. 등기 내달라. 소송은 내지 않더라도 내용 좀 보내야 돼. 나중에 뭐 되더라고. 이해되시죠? 해봐야 되는 거야. 땅이 많은 사람들은. 전에. 요걸 갖고 한다. 다섯 번째. 요 얘기 총리 다섯 번째.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현
점유자는 어떤 토지를 항상 상상하자고요. 왜 토지를 상상해요? 건물은 취득시 이런 일이 거의 없어. 응? 내 건물이자고 20년 사용했더니 남의 건물이었더라. 미쳤나 봐. 토지는 필지 개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경계가 어디 보이지 않고 지번이 보이지 않죠. 그건 인위적 개념이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썼는데 남의 건물이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취득시 다 토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토지에서 이런 문제 벌어지지 건물에서 무슨 취득시가 나오나? 응? 건물에서 안방이 우리 안방이 아니었어. 옆집 안방이었대. 말이 안 되잖아.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 전 점유자의 이거 A고 만약에 갑이라면 현재 지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 합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승계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번에 기출문제 푸는데 약간 그 문장이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봐도 애매하더라. 내가 가서 봤는데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 요건, 일반 취득시 요건, 현 점유자는 지난 점유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승계받는데 어디가 승계받을 것이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등기부야. 점유자. 등기부 취득도 마찬가지고 또 이 점유 전에 다른 점유자가 또 있었어. 이 땅이 B란 점유자가 있었어. 또 여기 C란 점유자가 있었어. 점유자 이렇게 점유가 계속 승계온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점유 기간만 얘 점유 기간만 승계받을 것인지 아니면 얘까지 승계받을 것인지 아니면 얘까지 승계받을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왜? 내 전 사람만 합산해서 20년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전전까지 합산하면 20년이 될 수도 있거든. 전 사람까지 합산할 건지 전전까지 합산할 건지 전전자까지 합산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점유기간, 이 사람이 이 땅을 만약에 내가 점유 물려받은 지 지금부터 7년 전이야. 7년 전이니까 몇 년, 15년 정도부터 점유를 승계받는 내가 점유하고 있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2022년에 땅 주인이 나타난 거야. 근데 7년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점유한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995년부터 점유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2015년까지만 이미 20년이 됐네? 19년 점유했다 싶다. 19년, 96년부터 점유했어. 19년 점유하다가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이 되는 거야? 20년 넘는데 26년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점유한 기간 중에서 내가 똑 잘라서 이 사람이 96년부터 저는 이 사람이 점유한 것 중에서 1999년부터 점유한 걸 승계받겠습니다. 이 중에서 16년만 승계받을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승계를 받으면 전부를 다 받든가 말면 말든지 해야지. 전 사람 점유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중간 잘라서는. 전 사람까지 승계할 건지 전전까지 승계할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그 사람 점유기간 전부를 내가 승계받아야지. 계속 19년 점유한 것 중에 16년만 승계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질문의 뜻이 애매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건 안 돼.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승계받으면 뭐도 승계받아야 돼요? 점유기간에 하자도 승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도 합산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하지만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승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간도 승계하고 하자 승계하지만 점유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 여 사례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사례 문제. 최근만 놓고 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몇 번이고 봤을 거야. 땅이 있는데 전 점유자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25년간 점유했어. 점유하다가 지금부터 7년 전에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승계. 그러니까 현재 이 땅을 7년 전부터 B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측량했더니 이 땅의 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진 거야. 얘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달라고 그러죠. 그럼 현 점유자는 뭐 주장하려고 그래요? 얘가 현 점유자가 취득시효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취득시효인데 자기 7년만큼 안 되니까 내 앞사람의 기간을 합쳐서 25년 플러스 7년 합쳐서 32년 점유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 등기를. 단 등기하라. 20년 점유했더라 단 등기하라. 이때 현 점유자 등기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등기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1번 현 점유자가 합쳐다 20년 지났다. 등기해달라. 라고 직접 등기를 자기 앞에 직접 등기해달라.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 점유자가 이미 20년을 완성시킨 후에 20년 지났잖아요.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는 효과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완성시 전 점유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등기 청구를 대의해서 얘들 등기 청구에 누가 앞으로 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다시 등기 낸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올지언정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20년 완성시킨 점유 효과는 승계돼 승계 안 돼? 승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에 17년간 점유했어. 완성 안 시켰어. 17년간 점유하던 것을 7년째 넘겨받아서 다시 점유했어. 합치면 몇 년이야? 24년. 누가 20년을 채웠어요? 누가? B가 채웠어. 그때는 직접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전 사람이 20년 이상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건가? 내가 승계받아 내가 20년을 채웠는가 때 달라지는 거야. 20년이 완성된 걸 승계하는 사람은 효과는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등청할 수 없고 완성 전점을 대의해서 전점에서 앞으로 등을 청구해야 되고 내가 20년을 완성시켰다면 직접 내가 청구할 수 있고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5번째. 이건 봐주면 돼. 이것만 굵직굵직하게 봐줘야지. 어차피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차피 틀려내는 거야. 거기는 그러면 그건 뭐 이미 90점짜리 문제 돼버리니까 논할 필요 없는 거고. 요 정도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번에 저를 만날 때는 뭘 갖고 만날 것이냐 그러면 공유 파트부터 부합 안 봐요. 첨부 안 볼 거야. 공유 파트부터 가지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오후에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강의 특강 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한 1시 20분 정도까지 해서 이 요약을 마치고 우리가 심할 때 내가 안 본 게 담보하던 게 가담법을 4, 50분에 걸쳐서 내가 그림 그려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가담법 그거. 네, 프린트. 다 잊어먹었지? 그렇죠? 그 프린트 갖고 오시면 좋아. 프린트 제가 그 전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랑 교과서에 있지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랑 담보받은 그 그림 2장을 나눠줬어요. 그림 갖고 외우셔야 된다고. 그걸 갖고 오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40분 정도 잡아서 가담법을 해서 청산 절차랑 가대 적용차 시험에 나올 만한 걸 40분 정도 정리할 거야. 암기를 시켜가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